예,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개 속인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이번 회담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지난 1차 회담은 그 합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지금 의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의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갔다 온 다음에도 결국 의제 협상은 못했다. 예.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는 거죠. 예. 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조속한 시기에 다시 만나서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베트남 방문도 약간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면은 실무 협상에 시간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로드맵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전 저희 기자가 전해온 얘기를 보면 이번 주말쯤은 돼야지 시작될 것 같다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비핵화 단계와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실무 협상을 가능한 한 줄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겠다 이러한 전략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핵화가 아니라 좁은 단계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는 스몰 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스몰 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협상의 수준을 낮추는 듯한 발언하는 것도 이제 스몰 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시면 크게 이루어지는 빅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북한식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북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 북한은 이 다음에 또 있는 거죠. 지금 화면을 좀 계속 화면을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앞에 나온 2번, 3번 조치밖에 북한은 하지 않은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앞으로 20개까지 완성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앞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4번, 5번까지도 아니라 한 6번, 7번 정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영변 핵시설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이 포함된 예. 다음 화면으로 저 8번, 9번 정도까지는 나가야지 되는데 신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은 결국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10년 내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처럼 20번까지 가야지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당장 바라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 9번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1, 2번 정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핵화는 100년 하청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하셨습니다만은 바람직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아까 말씀 8번, 9번 정도 예. 그게 어디입니까? 그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요. 이것도 북한이 예. 살라미 전술로 나오면은 플루토늄 시설을 나누고 또 농축을 하는 시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묶어서 신고 검증을 한다면은 의미 있는 비핵화다. 왜냐하면은 6자 회담도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합의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길,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농축수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미국도 경제 제재 부분은 일종 면제를 해주든가 연기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현재 상태의 동결, 핵 동결 또 미사일 동결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로 들어가지조차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것으로도 만족한다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제시한 방안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고 검증에 돌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결 이야기를 나온 거죠. 동결 활동을 갖다가 중단하고 모니터링 정도를 허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6자 회담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더 증강이 됐는데 국제사회의 비핵화 조치는 과거 10년 전 수준에 머무른다면 의미 있는 비핵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미국과
북한은 좀 사이가 좀 개선되는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위험스러운 거고 더군다나 북한이 동결 수준이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서 제재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만큼은 유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결에다가 ICBM 같은 카드를 얹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현장에서 정상회담 그 바로 장소에서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만 완화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연결고리를 우리 스스로 자르는 것이 된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간이 좀 아직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기대는 합니다만 어쩌면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